탈모의 진짜 원인이 뭔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오늘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또 머리 감을 때마다 어쩐지 예전 같지 않게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도우미 골든알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탈모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가 최신 학술 자료하고 또 전문가 리포트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탈모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오늘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탈모인가?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대체 얼마나 빠져야 좀 걱정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하루에 한 60개에서 80개 그 정도는 뭐 정상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100개 이상씩 꾸준히 빠진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한 묶음을 이렇게 살짝 당겨봤을 때 한 대여섯 가닥 이상이 좀 쉽게 빠진다. 이러면 전문가 상담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탈모 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주 꼽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갑작스러운 큰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는요, 모발 성장 주기를 확 교란시켜버려요. 그래서 성장기가 딱 멈추고 이제 쉬는 상태의 모발, 그 휴지기 모발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확 늘면서 머리가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거죠.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낭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군요. 근데 또 주변 보면 유전이다 아니면 나이 들면서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중년 이후에 그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좀 줄면서 정수리 부분이 좀 휑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여성형 탈모, 이거 겪는 분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전이나 호르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그 모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철분, 아연, 비타민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발이 약해지죠. 또 잠 제대로 못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음주나 흡연 자주 하시는 거, 이것도 두피 혈액순환이나 모발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정말 의외로 그 두피 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탈모 부르는 나쁜 습관 이런 자료들 보니까 머리를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감는다거나 샴푸를 제대로 안 헹군다거나 아니면 머리 감고 나서 젖은 채로 너무 오래 있는 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오히려 두피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 그냥 대충 말리고 잤는데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두피 관리예요. 샴푸는 가급적이면 활동하고 나서 노폐물이 쌓인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손톱 말고요. 이 손가락 끝, 지문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지르고 샴푸 거품이나 잔여물이 정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충분히 헹궈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감는 것만큼이나 그럼 말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아까 젖은 머리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리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젖은 두피는 아무래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건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좀 시원한 바람이나 아니면 자연 바람으로 두피 속까지 좀 꼼꼼하게 말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샴푸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요즘 보면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건요. 일단 의약품은 아니에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자체를 치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두피 각질이나 피지를 좀 제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탈모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성분보다는 오히려 본인 두피 타입 있잖아요.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거기에 잘 맞는 좀 순한 세정 성분의 샴푸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하, 샴푸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군요. 그럼 역시 먹는 것도 신경 써야겠죠. 어떤 음식들이 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하죠. 균형 잡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모발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 달걀, 콩 종류 이런 거 좋고요. 그리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철분, 아연, 이건 붉은 살코기나 굴 같은 데 많고요.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오메가3 지방산, 뭐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또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채소나 해저류 같은 거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비오틴 영양제요? 그것도 탈모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던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비오틴, 이게 비타민 B7인데요. 모발이나 손톱 구성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사 잘 챙겨 드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너무 고용량 비오틴 보충제를 드시면 특정 혈액 검사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과다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 드시더라도 꼭 식약처 권장량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은 뭐 잘 챙겨 먹고 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잠도 충분히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뭐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아니면 즐거운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금연 그리고 술도 좀 줄이시는 게 두피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건강 자료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모가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하는데도 탈모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확 빠진다거나 혹은 뭐 두피가 가렵거나 염증, 통증 같은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피부과 같은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원인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 같은 거에 의존하시면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고 내 피부처럼 두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 이게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두피가 보내는 탈모 신호라는 게요, 단순히 머리카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나 지금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라는 어쩌면 그런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삶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골든해퍼가 늘 응원하겠습니다.